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저는 이제 북한의 비핵화를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유사시에 미국의 핵전력에 가가지고 우리를 도와주고 막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가슴이 답답했어요.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그런 억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은 만약에 미국이 우리를 도와준다든가 기왕이 상황이 발생하고 나서 사후처리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억지력이 있어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으면은 당연히 억지력이 되지만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을 때는 미국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억지력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죠. 6.25 전쟁 때 그 에치스 국무장관의 에치스 라인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혈맹으로 믿고 있다가 그냥 그 사람의 발표 하나로 가볍게 생각하고 북한은 가서 스탈린하고 상의해가지고 남침을 도모를 하고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국토가 유린이 되고 많은 우리나라의 동족끼리였던 살상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어가고 다치고 그런 걸 이제 아예 미연에 방지하려면 북한이 감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도록 우리가 강력한 내지는 대등하게라도 내가 갖고 있어야 된다. 항상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왜 이걸 주장들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10월 8일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대중 그 칼럼니스트 이분이 새로 등장한 분노의 축 러중 북한 이란 우리는 그중 세계 나라를 삼국의 핵을 머리에 이고 산다. 이스라엘의 파워는 방어형 핵 가진 덕분. 삼국의 공포 벗어나려면 우리도 핵 보유 기회 위에는 없다. 너무 아주 분명하고 자명한 걸 갖다가 이렇게 분명하게 주장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좀 헷갈리죠. 우리는 삼핵을 이고 산다. 이런 제하에 글을 써놓으셨습니다. 최근 미국 뉴욕타임즈 기사에 분노의 축이란 단어가 등장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일촉즉발 사태를 보도하면서 미국 및 그 동맹국과 대립하고 있는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그 축으로 북한을 그 축으로 언급한 것이다. 20년 전 부시 미국 대통령이 테라의 전쟁에서 이라크, 이란, 북한을 그 지원 국가로 지목하면서 처음 쓰인 악의 축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전 사태를 겪으면서 쿠바, 리비아, 수단, 시리아로 늘어났다. 그리고 중동 사태를 계기로 이제 네 나라로 압축된 것이다. 왜 하필이면 분노인지는 설명이 없지만 짐작한데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대한 적대감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불행한 일은 그 악의 축 시리즈에서 20년간 자리를 지킨 것은 북한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축의 네 나라 중 세 나라, 즉 북한, 중국, 러시아를 바로 머리 위에 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제가 핵 문제에 대해서 계속 방송을 하면서 저처럼 이제 물론 아마추어적이고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정리가 안 된 생각이지만 그래도 직감으로 우리하고 뒤차고 있는 북한하고 그 뒤에 지금 세계에서 가장 우리 적대 국가 중에서는 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있는데 우리가 그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를 주장한다고 비핵화가 되겠냐 이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물론 이제 그 주장은 하긴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도 핵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핵을 가지려면은 우리만 핵을 가진다고 하면은 분명히 문제가 많으니까 그러한 그 벽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낮추고 유연하게 하려면은 일본도 같이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고 주장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하고 일본하고 핵을 갖고 있게 되면은 동북아에서의 가장 굉장히 강력한 그러한 힘이 되기 때문에 미국도 한숨을 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이 함부로 그런 정리되지 않는 행동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추구의 네 나라 중 세 나라, 즉 북한, 중국, 러시아를 바로 머리 위에 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말하자면 우리는 악의 축의 최전선에 있는 셈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세 나라가 모두
핵무기를 가졌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바다 건너 떨어져 있고 일본은 줄타기를 잘하고 있어. 핵무력이 오면 제일 먼저 젖는 곳은 한국이다. 그런데 한국은 핵이 없고 가지래도 우방이 못 갖게 한다. 북한, 중국, 러시아 3국은 모두 공산 독재 체제의 나라다. 나라의 수장은 모두 몇십 년에 걸친 장기 집권자다. 핵무기의 버튼을 자신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민주적 절차적 과정 없이 언제든지 누를 수 있는 이치다. 공산 독재국 핵은 그만큼 위험하다. 우리는 이 위험의 현장을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사태에서 목격하고 있다. 이란은 핵무기 조립 단계에 있다고 한다.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그 카드를 쥐고 있다. 미국은 자칫 중동의 하핵골을 건드릴까봐 이스라엘의 대이란 추가 공격을 막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핵조조 시설을 폭격할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란의 핵보유 능력이 없다면 이스라엘이 멈칫거릴 이유가 없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핵무기가 없다면 이란은 쉽게 이스라엘을 공격했을지도 모른다. 핵이 오히려 견제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현실은 어떤가? 북한은 연일 미사일을 쏘아대던 이제는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하면서 핵 능력을 가시하고 있다. 머지않아 핵실험을 또 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김정은은 북한이 체제적으로 변질되거나 붕괴되는 것을 수용할 사람이 아니다. 우리의 낙관론자들은 북한이 자유민주화 바람에 조만간 망할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 나는 그런 날이 바로 김정인이 남측을 향해 단발마적으로 핵을 사용하는 날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 이제는 북한이 망하는 것도 두렵다. 그럼에도 우리는 태평성대다. 미국과 전세계 우방을 상대로 우리가 처한 핵 위험 사태를 주지시키고 핵 보유의 당위성을 알리려면 우선 우리 국민의 일편단심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핵 매너리즘 또는 핵 불감증에 빠져 있다. 북이 설마 동족을 향해 핵을 쓰겠어? 우리가 핵 가지면 오히려 북한의 핵 사용을 정당화할 수 있지 않을까? 등등 우리 안일함이 자칫 북을 교만하게 만들고 북핵의 핵 의존력을 키워주면 우리는 영원히 북핵의 종이 된다.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우리도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뿐이다. 공격령이 아니라 북핵 사용을 막는 억지용 핵을 말이다. 김정은이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의 핵이지 미국의 핵이 아니다. 미국은 미국 본토가 핵 공격을 당하지 않는 한 자신의 핵무기를 쓰지 않을 것이고 미국의 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는 경우에도 핵 보복을 한다는 명백한 보장을 한 적이 없다. 미국의 핵은 억지용 쪽에 무게가 있지 공격용이 있지 않다는 것을 북한도 알고 우리도 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막강 공산 독재 국가들과 최전선에 맞닿아 있는 한국의 특수 상황을 인정해 한국의 핵을 용인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처럼 말이다. 지금 우리나라 안의 사정은 이런 심각한 문제를 논의하고 합의점을 찾기에는 너무 허망해 보인다. 집권 측은 스캔들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반대 세력은 오로지 방탄과 재집권에만 혈안이다. 그리고 국민은 한국의 경제적 물질적 성장에만 희낙낙한 분위기다. 부디 우리가 독자적으로라도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절박한 문제에 눈을 떠주기 바란다. 진짜 심각한 문제죠. 절박하고. 그러나 만약 국민들이 우리 김대중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정확한 현실을 파악을 하고 우리 국민들이 어느 정도 힘을 합하고 생각을 모으면은 지금 우리 김대중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악의 축의 네 나라 중에서 세 나라, 그것도 강력한 세 나라, 이 나라들을 머리에 이고 있고 그 머리에 이고 있는 그 나라들이 핵을 가지고 있고 미국은 멀리 떨어져 있고 일본은 언제든지 또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는 표현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만약 일본 같은 입장이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핵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결론을 저도 우리 김대중 선생과 같은 시각으로 보고 있으며 그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우리 김대중 선생이 있었으니까 다른 분들 이쪽에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자주 주장을 해가지고 국민들을 갖다 일깨워서 우리도 빨리 핵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방법론의 하나로 가장 유리할 수 있는 것은 일본하고도 얘기해서 일본도 핵무장을 하고
우리도 핵무장을 할 수 있도록 우리만 비핵화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켜지지 않습니다. 역사를 통해 봐도 그렇고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이 하는 것만 봐도 그렇고 우리가 핵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까지 그 세 나라의 눈치를 볼 뿐 아니고 미국의 눈치도 볼 수 있다. 정치권에서부터 한번 현실을 직시하고 정말로 필요한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영원히 이렇게 지켜질 수 있는 그러한 처방을 찾는 그런 국회, 그 다음에 그런 정치권, 그런 정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